안녕하세요. 저희는 토론팀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논점에서 강영석 변호사님을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강영석 변호사님은 경솔한 언행을 자주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를 하려면 다 줄 생각을 해야 한다. 줄 수 있겠냐.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2005년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섹시한 박근혜라는 발언도 하셨습니다. 심지어 대학생들 앞에서 대학생들이 다 있는데 여자는 차값이요 남자는 집값이다. 여자의 가치는 점점 떨어진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민주주의에서 다수를 대표하는 공인으로서의 적절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논점입니다. 두 번째 논점은 강영석 변호사님께서는 정치 외적인 활동으로 정치적 기반을 다지려고 자주 시도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슈퍼스타 K4에 나가신 것도 그렇고요. 화성인 바이러스에 나가신 것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왜 나가셨나 궁금해서, 왜 정치인께서 나가셨을까 궁금해서 기사를 찾아봤더니 사실 표 욕심 때문에 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럼 저는 묻고 싶습니다. 과연 강영석 의원님께서, 강영석 변호사님께서 슈스케4에서 지키라는 하이드를 더 잘 부릅니다. 더 멋지게 부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호감을 얻고, 그래서 더 지지도가 올라간다면 그것은 정당한 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김두관 지사가 이제 네. 대선 출마하면서 네. 막 드럼치고 했거든요.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라면 정치 활동을 통해서 박근혜, 다져야 한다고 박근혜 의원이나 문재인 의원은 힐링 캠프라는 프로에 나가가지고 네. 뭐 이렇게 벽돌도 깨고 예. 뭐 노래방 노래도 하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힐링 캠프는 기본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물론 드러내는 과정에서 정치적 가치관을 드러낼 수도 있고요. 플러스 의정 활동을 잘 하신 다음에 그런 활동을 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하셨냐?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뭐 평가가 다르죠. 근데 예. 그 힐링 캠프하고 화성인 바이러스 쪽에서 그러면 힐링 캠프는 좋은 프로인데 네. 화성인 바이러스는 나쁜 프로라고 예, 얘기하시는 그것은 사실 위험한 발언이지만 제가 평가하기에는 힐링 캠프는 조금 더 개인의 초점이 맞춰져 있고 화성인 바이러스는 조금 더 자극적인 재미. 화성인 바이러스도 물론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프로그램이지만 이제 개인을 비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다르지 않나.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올라간 지지율이 정당한 지지라고 볼 수 있느냐가 문제죠. 지키려면 그러면 뭐 지금 네. 대한민국 대선 후보는 다 정당한 지지율을 아닌 걸로 없거든요. 남들도 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제 초등학생 논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남들은 의정 활동을 잘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남들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강영석 의원님께서 의정 활동을 잘 하셨냐 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18대 국회의원 회기 동안 법안 대표 발의한 법안이 4개에 불과하시더라고요. 이상득 의원은 아마 한 건 했을걸요? 그거는 이상득 의원에 대한 평가죠. 저희가 지금 박근혜 의원은 3선할 때까지 먼저 안 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것이 강영석 그러니까 거물 정치는 안 해도 되는데 넌 그건 초선인데 전혀 왜 아니고요. 했냐 이거예요. 강영석 의원께서 18대 국회의원 중에 가장 부적절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뭐 다른 국회의원분들께서도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 반면에 강영석 의원께서 부족하신 분 아니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모든 거 다 잘하려고 바라지 않습니다. 정치인의 기본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랑 의정 활동 잘 마찬가지인데. 하시길 바라는 겁니다. 아니 의정활동이라는 게 범위가 굉장히 폭넓잖아요. 화성인 바이러스에 출연하는 것 혹은 슈퍼스타 K4에 출연하는 것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자는 거죠. 속사포를 날린 이야기팀의 결과는 합격의 기표로 최효종 씨 발언에 대한 강영석 변호사님의 고소는 올바른 대처가 아니었습니다. 개그 콘서트 무대 위에서 최효종 씨의 발언은 개그의 속성인 풍자와 해악으로 받아들이셨어야 하는데 강영석 변호사님의 대처는 개그를 다큐로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게 다예요? 네, 이제 주고받으려고. 사실은 그때 그게 재밌지 않았는데 혹시 그거 보셨어요 직접? 네. 저희는 저희는 되게 공감하면서 본방할 때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안 재밌었는데 제가 고소해서 더 재밌어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 재밌었어요? 네. 저희가 볼 때 관객들 호응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내용은 다 공감하셨어요? 내용은 일부 공감하면서도 네. 저희는 이제 아슬아슬하다는 느낌은 안 들었어요? 근데 조금 아슬아슬할 아슬아슬한 수 느낌은- 있었겠지만 그래서 더 네. 웃긴가? 국회의원 중에서 일 열심히 하는 사람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그거는 제가 그쪽 아니 그냥 막연히 뭐 한번 몇 프로? 50%? 30%? 50%도 안 된다고 네? 50%안 생각합니다. 된다? 네. 근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10%? 아니요, 그렇게 뭐 저도 한 과반은 안 되지 않느냐고 어떻게 생각하는데 생각하세요? 저는 한 반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왜냐하면은 그럼 뭐 많이 반도 안 되면 국회의원 뭐하러 있어요? 없애버려야지. 그러니까 제 말씀은 반 이상은 될 것인데 근데 다만 저희 사회에서 뉴스나 이런 데서 부각되는 것은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더 크게 부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뉴스 원래 부정적인 거 위주로 하니까.
강영석 변호사의 페이스에 휘말린 인텔리팀의 결과는 저희는 강용석 전 의원님의 지난 2011년 한 해 회기에 평점을 저희가 유권자 입장에서 매겨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행적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D-라고 드리고 싶습니다. 김연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대 4년 다니면서 출석한 건 몇 번 없을 텐데. 김연아 선수를 먼저 예로 드셨는데요. 김연아 선수가 그러면 학교에 운동 때문에 못 나간다. 그러면 대학을 가지 말았어야 합니다. 대학을 좀 미루던가 아니면 휴학기를 내던가 해서 자기의 본분을 먼저 다 한 다음에 자신의 운동 이런 거를 해야지 그 두 개를 모두 병행하면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겠다. 이것은 좀 이치에 안 맞는 것 그건 같습니다. 너무 진부한 비판 같지 않으세요? 물론 진부한 비판이지만 이게 정말 정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왜냐면 만약에 정당하냐는 여부를 따지기 전에 그게 효과적인 비판일까요? 김연아가 운동을 안 한 건 아니잖아요. 운동을 잘했고 그렇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있는데 그 충분히 중요한 그 부분을 안 했으니까 저희가 문제를 삼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김연아 얘기가 자꾸 나와서 좀 그렇지만 김연아가 학교 나왔나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고려대 황성민 교수님께 가서 따지시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런 논제를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논리가 안 되면 감정을 내세우겠습니다. 서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고소 안 하겠다는 거? 네. 토론은 토론일 뿐 오해하지 말자. 그거는 저희가 갖고 있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제주 해군 기지를 해적 기지라고 말한 고대녀 김지윤 씨와 입장이 같습니다. 건설하기 앞서 그 터전을 지키려는 주민들 그리고 그 자연을 지키려는 주민들과의 충분한 상의와 타협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그리고 그 의사를 무시한 채 이권을 빼앗으려면 그것이 해적과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주민들이 반대하면 필요한 일이라도 하면 안 된다. 해군 기지가 지금 뭐 한 10여 개 될 텐데 네. 그럼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를 누가 결정해야 되는 거죠? 물론 해군 기지가 필요하다는 거 저도 주민들이 인정합니다. 결정하나요? 거기 사는 주민들이? 국민들이 결정하겠죠. 하지만 그곳에 터전을 빼앗기는 그 주민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실관계를 조금 더 아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거기 빼앗긴 게 아니고요. 수용을 다 했는데 그 주민들한테 수용은- 보상 다 했거든요. 보상 안 한 사람은 없어요. 네, 거기서 네. 보상을 받은 사람들은 제주도에 살지 않거나 아니면 그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 저희가 아니에요. 원래 살던 주민들은 다 보상받았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요즘 문제 삼고 계시는 분들은 그 이후에, 보상 이후에 주민등록하신 분들이 많아요. 시위를 위해서. 그런 얘기는 못 들어보셨어요? 주민들이 그 찬성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주민 1,600여 명 중에서 찬성하는 80명만 데리고 가서 통과시켰다고 하는데 그건 일방적인 주장이죠. 다른 주장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니, 보상받을 사람들 다 보상받았고 나중에 들어와서 시위꾼들이 시위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러니까 지금 그게 정당하냐 아니냐 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이제 사실관계를 가지고 논쟁을 해야 되니까 좀 그런데 지금 뭐 그 부분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이게 해적기지냐 해군기지냐 뭐 이렇게 고소한 거가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청생다리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의원님, 2012년 2월 5일 새벽 12시 50분경에 SNS에 혹시 게재하신 글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이 세상 이렇게 썼거든요. 네. 아, 이거 편집. 네. 근데 그게 누구 욕한 건 아닌데 네. 그냥 제가 그냥 스스로 푸념한 거였는데 술 먹고 올렸다가 또 한 5분 만에 지운 것까지 그렇게 문제를 삼아야 되나 네, 싶을 정도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SNS는 확산성이 굉장히 큰 공간입니다. 조금 생각해가지고 지웠는데 그런데 걸린 바로 거죠. 그것이 공적인 공간이고 변호사님의 그 지위 때문에 전파가 빠르게 확산됐다는 그 속성이 바로 드러났다는 게 문제였죠. 그 문제가 지금 정확하게 어떤 거라는 거예요? 욕설한 게 문제다? 5분 만에 지웠다 하더라도 SNS는 확산성이 정말 빠릅니다. 누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볼지 몰라요. 그럼 그 캡처를 뜨고서 다 또 널리 퍼져 나가는 걸 보고서 저희가 지금까지도 언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점에 대해서 각성을 하시고 그러면 다시는 안 그래야겠다라는 지금 태도로 나오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5분만 지웠는데 표현의 자유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저같이 변호사님이 되고 싶어갖고 사회에 쓴소리 하고 싶어서 나온 사람은 솔직히 너무 배신감이 듭니다. 아니, 그 네. 5분 만에 지운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그거 리트윗한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야
올려놓고 보니까 아유 이거 뭐 좀 네. 심한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바로 지웠는데 네. 야 너 잘 걸렸다 해가지고 마구 돌리는 사람들이 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애초에 쓰신 걸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공인이시고 확산성이 강한 SNS에 이런 게 일심동체인가요? 네, 저희는 박주신 씨의 그런 병역비리 검증 과정에서 여자친구의 실명을 거론하신 것은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먼저 국회의원 자리는 국민에 대해서 봉사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국민의 생명을 침해한 것, 이거는 국민에게 봉사를 뽑아주었던 국회의원에 대한 어떤 의무에 대한 배신이나 국민의 배신이 아닌 건지 일반 개인으로서 되게 엄청난 수치심 느낄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저는 박주신 씨 만약 공격해서 그게 맞다고 하면 인정할게요. 근데 왜 애꿎은 여자친구까지 이름을 거론하셔서 이름 트위터에 이름 거론하셨죠? 하셨어요, 안 했어요? 일단 그것부터 말씀하시죠. 그래서 지금 잘하셨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대답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더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잘하셨어요, 못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아니, 그 여자가 그랬던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당신의 지지자 아니십니까? 당신이 원했던 결과는 아니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그래서 왜 답변 안 하시는 거죠, 지금? 이것도 이제 방법이죠 토론에. 토론의 방법이 묵비권 행사다. 변호사님 되게 잘하시네요. 묵비권의 행사가 아니고요. 네. 한번 무슨 얘기 하시나 들어보는 거죠. 들어봐서 지금 느낌이 어떠신데요? 한 번씩 쭉 다 얘기하시죠. 먼저 말씀을. 그러니까 강용석 전 의원이 어떻게 정확히 어떻게 썼냐면은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썼는지 좀 말씀하셨으면 좋겠는데 열띤 공방을 벌였던 토비의 결과는 토론을 술자리로 만드셨네. 네, 오늘은 최효정 씨 사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나왔는데요. 개그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 비연대인들에게 웃음을 전해주는 거죠. 또 개그의 소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긴장? 아닙니다. 사람을 진정으로 웃길 수 있는 그런 기제는 공감입니다. 최효정 씨가 개그 프로그램에서 한 발언 아시죠? 그 프로그램에서 한 발언은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가져다 줬죠. 왜 그랬을까요? 다들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우리 국회의원들이 반성해야겠다라고 하지는 못하실 망정 뭐야? 감히 나를 고소해? 그럼 나도 막 고소. 이거는 바로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적반하장이자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이런 거를 혹시 무슨 심정인지. 그래서 인정을 하시는 거네요. 자신의 그것이 자신의 이익만을 원해서 그건 인정하시는 거네요. 그건 제가 여러 번 인정했죠. 여러 번 인정했고 전 그거 부인한 적은 없고요. 저는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이건 말도 안 되는 건데. 근데 이건 너무 감정의 호소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좀 이따가 또 논리적으로 호소할게요. 그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을 그 형법적으로는 긴급 피난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가지고 결국 결과적으로는 제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의 직분을 가지신 분이라면 국민들의 마음을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정치인이 되기로 마음 먹었으면 먼저 자신의 입장보다는 국민들의 입장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려고 어쩔 수. 지금 요청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자꾸 감정의 호소 아까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계속 지금 감정의 호소만 듣고 있는 것 아니 같고 컨셉이에요. 싶습니다. 컨셉. 첫 차례였던 말투팀. 과연 배심. 당신은!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 강용석 변호사님께서 중앙일보 기자를 고소한 것에 대해서 부당함을 저희가 입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내용 정확하게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그 기사에 세 가지 발언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일단 명예훼손죄 고소하신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 발언이 나오는데 두 가지는 재판에서 그거에 대해서 이따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요? 다 두 가지는 허위라는 게 밝혀졌어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또 그걸로 또 넘어가요. 들어주세요. 네. 네. 의혹 제기를 언론을 통해 고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제가 공개한 MRI 사진과 여기서 찍은 사람의 MRI 사진이 같다는 것만 아직도 확인했어요. 의혹이 남았다고 보시는 거네요? 네. 공개적인 자료를 통해서 MRI가 아니라 병역비리가 아니었다고 판결이 됐잖아요. 판결이라기보다도 입증이 됐잖아요. 공개적인 자료. 그건 아직 모른다니까요. 병역 문제는? 그건 저한테 지금 얘기하셔도. 박원순 시장님께서 강원
강용석 변호사님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지금 방금 고소할 수 있냐고 물으셨잖아요. 네, 아니라고 하셨죠. 고소가 명예훼손죄 가능하다고 했어요. 아니, 고소가 가능하죠. 근데 저는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면은 기자도 그 기자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그 사실이라는 그 국민들이 알 권리죠. 그러한 발언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럼 그러한 발언을 알리는 자리 아니,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자가 그 보도하면 그 보도의 대상이 된 사람은 그냥 다 인정해야 돼요? 감정적 토론을 한 원피스 합격. 5일 전에 뭐 하셨어요? 5일 전 저녁에? 강 변호사님 그런 이야기. 아니, 잠깐만요. 5일 전 저녁에 뭐 하셨어요? 5일 전 저녁에 잤습니다. 몇 시에? 11시에 잤습니다. 그날 저녁은 누구랑 드셨어요? 저녁 가족들. 근데 이런 얘기 하실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 상황이 그거였어요. 지금 말씀하신 건 그 기자가 100% 정확하게 취재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시는데 이미 검찰 측 잠깐만요. 사실을 밝혀졌어요. 검찰 측 조사에 의해서 사실로 밝혀진 거. 의원님 본인은 그리고 무고의 혐의로 기소까지 받으셨어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그때 제가 듣겠습니다. 그 기사에 나온 건 3가지였는데 사실이. 근데 그 중에 2가지는 제가 하지 않은 발언으로 밝혀졌어요. 네, 그러면 그 발언이 문제가 없다. 그냥 뭐. 아니 그러니까 그렇고 지금 문제가 된 건 1가지인데 요거는 제가 그래서 나중에 인정을 했어요. 자, 5일 전에 했던 얘기를 그 기자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그건 아세요? 어쨌든 강 변호사님은 여론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아니요, 거짓말을 했는지 여부를 지금 말씀드리는데 강 그 자리에 변호사님은 있었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발언이 전혀 엇갈려요. 왜냐하면 5일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렇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 변호사님은 변호사로서 다수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중에게 정치적으로 어필하기 위해서 잠깐만요. 그리고 법조인으로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인으로서도 모든 문제를 법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여러분 착각하는 게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검사가 아니고요. 저는 피의자가 아니고 지금 토론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관계를 자꾸 물으시니까 그렇게 되면 토론이 아니죠. 지금 토론을 하시는 거지 지금 저한테 검사로서 취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말은 듣지 몰아가기만 한 킬러스는 불화